80년 정도 일본에서 이루어진 일본인의 현상에 관한 연구사를 나름대로 좀 공부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80년대부터 DNA를 통해서 일본인의 현상에 관한 연구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DNA 연구를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해왔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의 현상에 관한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189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연구, 과학적이지 않는 문헌적인 연구는 에도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과학적인 연구는 이제 외국에서 온 외국인 연구자, 독일 사람에 의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DNA 연구가 시작했고요. 21세기 들어서면서 인간계는 규명되면서 그런 연구 방법이 도입하게 됩니다. 요즘 주세나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핵 DNA를 옮긴 지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학설을 형성해서 중요한 것은 연구 방법이라든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학설이 조절이 형성되지 않다는 것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라든가 사조, 세계관, 그 중에서는 종교도 관계 있겠죠. 그 서양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구약성서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 6조 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류학자는 수만 년 전부터 생각하지만은 장조론에 의하면 6조 년밖에 인류 역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패러다임이 그 연구자 개인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과거 한국사관이라든가 민족주의 이러한 것들이 연구자의 연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 맞춰서 분석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DNA 연구는 과거의 도래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연구해왔기 때문에 80년대 때부터 DNA 연구 시작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연구가 제대로 한 것인지 어떤지 검증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과거는 어떻게 했냐면 DNA 연구가 아니라 인거를 연구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인거를 통계학적인 조례해서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 얼마나 가까우냐, 그런 이사성을 통해서 그 인류 집단의 개통관계를 연구했는데 그것을 DNA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연구사를 모르고 팩트 상태에서 시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한국인 민족 연구를 인구를 통해서 연구 안 해왔기 때문에 팩트 상태에서 가설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간 해왔던 연구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론적 연구하시는 분들도 과거의 도래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일본의 한반도라든가 대륙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도래한 것에 대한 학설이 있거든요. 그 학설을 통해서 얼마나 맞는 것인지 대조 작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좀 과거의 학설의 얽매이는 이대로의 얽매이는 인류학자의 그 한계 정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과거 100년 동안에 어떤 도래인 연구를 해왔는 것인지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자부터 시작합니다. 그 베르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의사입니다. 일본의 그 거의 건직자를 진찰했던 사람인데 그 일본 사람과 2만 명 정도 관찰을 해보니까 우선 일본 열도에는 아이누가 살고 있었는데, 아이누라고 하는 이제 선주민이죠. 아이누가 살고 있는데 나중에 한반도에서 만주 한국 인종과 마레이 몽고족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북방계 도레인과 남방계 도레인이 한반도 고쳐서 들어왔다고 이미 말했고요. 그리고 아이누라는 것은 홋카이도 쪽에서 지금 살고 있는 소수민족인데, 그리고 오키나와가 같은 계열이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벌써 120년 전의 얘기지만, 그 다음에 고가네 요시키라는 사람이 베르트의 제자입니다. 일본의 그 도쿄 대학의 스제자인데 베르트가 이 사람을 유럽에 보내가지고 자기 제자 기회로 했거든요. 해부학자이지만 처음으로 일본 사람으로서 동경대학의 해부학자가 된 사람이 고가네 요시키인데 해부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인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맞춰서 연구했는데 거의 베르트와 똑같은 학설이 발표합니다. 먼저 아이누가 살고 있었다가
나중에 한반도에서 몽골 인종과 마레이 민족과 관련된 민족이 왔다. 간단히 말하면 북방계 민족과 남방계 민족이 한반도에서 왔다라는 학설이었습니다. 그분이 학설이 1920년대까지 전설이었는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도리류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경대학의 그 동료입니다. 이쪽은 의학부의 해부학과 전공 교수인데, 이 사람은 인류학과에 있었기 때문에 과는 다르지만은 관심 분야가 똑같고 일본인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좀 더 자세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우선 일본의 야요이 시대 BC 3세기에서 AD 4세기인데요. 지금 학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야요이 시대는 BC 10세기부터 시작했다고, 11세기부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학생 때까지만 해도 BC 3세기가 야요이 시대입니다. 그 시기에 만주, 조선, 동몽고, 연해지역에서 한반도 거쳐서 도레인이 도래했다. 그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고대 한국인이 왔다고 말을 못해가지고 도레 일본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도레 일본인이 와가지고 일본인의 조상이 됐다. 그것이 그 당시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류도가 주목한 것은 야요이 시대뿐만 아니라 고흥 시대, 그러니까 6세기에서 3세기에서도 다른 계통의 한반도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같은 고대 고유 일본이지만은 계통이 다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라든가 대만 쪽에서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리고 장나이역 쪽에서 인도 차이나 남방계 도레인도 왔다, 그렇게 했고요. 한참 후에 한민족이라든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인라에서도 기화인이 왔다, 그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본 열도에서 도레인이 연구할 수 있었던 시기인데 1930년대가 되면은 도레인을 완전히 부정하는 학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도레인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학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우에다 조키치라는 사람, 스네키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 소개했던 공연의 요시키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견손제ек대학, 지금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의 그 제자 우에다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도쿄대학이라든가 교도대학에서 연구 못하게 됐지만은 그 견손제ek대학에서 한반도 도레인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밖에 연구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연구가. 근데 이 한반도에서 그 생체 계측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신체 검사하면서 그 머리 사이즈라든가 그 다리 사이즈라든가 키라든가 계측하면서 일본 사람과 동계적인 비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학설이 결론이 이렇게 1935년에 발표한 건데, 일본 교육 때는 아이리만 살고 있었다가 나중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긴키 지방, 그러니까 오사카, 교토, 나라 그쪽의 지방 중심으로 이주하면서 거기서 주변 사람과 혼혈을 하면서 일본 사람이 형성됐다, 그런 학설이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별로 그 사람 연구는 일본에서 그렇게 좀 비중 있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해방 후에 일본은 그 견손제ek대학 교수를 전부 일본에 기록하게 되거든요. 기환하죠. 근데 그 고하마라는 사람이 우에다의 제자입니다. 역시 견손제ek대학에서 공부했다가 대구에, 지금 경북대학교지만은 그 당시에는 대구 위존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대구 위존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일본에 가서 오사카 대학 교수가 됩니다. 오사카 대학의 교수 되면서 일본 사람의 신체를 5,000명 정도 전국적으로 이제 계측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우에다가 일제강점기 1930년대 했던 것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연구를 일본에서 1950년대 조사하면서 60년에 논문 발표하는데, 그때 발표한 논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겁니다. 이 그림이 지금도 개론서에 많이 이용되는 건데,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에 고대에 이주했다는 증거가 되는 그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인류학자가 유행했던 연구 중에서 머리나 그 잔드, 중등, 단드라고 하는 머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두개골을 위에서 보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서양 사람들 같이 이제 그
좀 전에 앞뒤에 이제 그킹 모리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잔드라고 합니다. 이게 중간 정도가 이거 중간이고, 한국 사람이 단금이다.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단드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한반도가 건조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리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일본 열도에 이주한 건데 어디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냐면은 그 기키 지방입니다. 칸사이 지방, 뭐 오사카나라, 교토 거기에 많이 이주했고, 그리고 홋카이도라든가 규슈 쪽에는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잔드가 아니다. 다 춘두입니다. 춘두. 그러니까 아이누가 이런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칸사이 지방에서 좀 그 멀리 가면서 헌혈하면서 이렇게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고시마 쪽에서는 이제 곤도색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 좀 인지매한테 저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가고시마 쪽에서 많이 이주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인데, 이러한 이제 이제 학설이 60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세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타이호쿠 제익대학, 그러니까 대만의 제익대학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국립 대만 대학교로 되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근무하다가 해방, 2차 대전 끝난 후에 규슈 대학에 부임하게 됩니다. 규슈 대학에 부임하면서 야마구치 지방에서 나와 있는 도레인의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레인의 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는데, 이런 학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도레인이 야요이 시대 초기에 북부 규슈에 이주하여 조몬인과 혼혈하였으나 조몬 사회에 동화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야요이 시대라는 것은 기원전 3세기인데 그때는 조금 왔는데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 동화되었다. 그런 겁니다. 오기는 왔는데, 그러니까 농경 문화를 전파했는데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궤도 있대요. 북부 규슈 지나 긴키 지방에 도달하여 거훈 시대까지 이어져 긴키 지방 사람들의 현지를 변형시켰다. 긴키 지방, 간사이 지방 사람들을 실제로 변형시켰다면은 사람 인구 수가 조금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야만이 그쪽 사람들을 이제 재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요이 시대 때는 조금만 왔는데 거훈 시대 때는 엄청나게 많은 게 왔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 일본 학설 중에서 일본만 관심 있지 일본을 완전히 일본 학계에서 무시했습니다. 거훈 시대에 많은 사람이 어디 왔다는 것을 부정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야요이 시대라는 것은 일본인의 기원이거든요. 일본 문화와 일본인. 근데 거훈 시대라는 것은 일본 국가의 기원입니다. 일본 야마토 조정 만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하면은 야마토 조정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인정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일본 학계의 하나의 약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츠시타코 타카유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여기서 나오는 인거를 계속 산동반도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도 도레인은 야요이 시대에 왔던 도레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남반기의 도레인과 북반기의 도레인이 있다. 북반기의 도레인은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왔을 것이다. 남반기의 도레인은 이렇게 샹하이 지방까지 포함해서 이쪽에서 왔을 것이다. 근데 한반도는 겹치지 않습니까? 한반도에는 북반기, 남반기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분은 산동반도만 연구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자기는 이제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과학자이기 때문에 중국 없는 것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산동반도에서 사람이 왔다는 것만큼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막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자, 마지막에 하니하라 가즈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그 유전자 연구, 일본에서 유전자 연구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니하라 가즈로가 발표했던 학설을 토대로 거기서 시작해서 유전자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 학설을 굉장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니하라 가즈로라는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연구 다 종합해서
좀 거시적인 이제 모델을 만들어 놓는데, 먼저 대규모 도래소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연구로 기원전 3세기에서 AD 7세기, 무슨 말이냐면은 야요이 시대와 거분 시대 동떨어서 그 시기에 전용간 한반도에서 일본에 많은 사람이 이주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왔을까 시뮬레이션 연구합니다. 일본의 여러 가지 고각적 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적을 이제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 시대에 얼마만큼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계산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얼마나 살았는지 알고 있는데, 사람이 증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 자연 환경이 식량 상태가 좋아지면서 자연적으로 저절로 증가하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외부에서 이주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어느 정도 요하 미친 것인지, 자연적인 증가인지 이주인 것인지 계산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 농경사회에서는 과연 자연적으로 얼마나 증가한 것인가를 계산합니다. 자연적인 증가를 이제 빼면은 나머지 이주한 사람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한 결과는 뭐냐면은 BC 3세기에서 AD 7세기에 300명 정도 사람이 이주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300명 정도. 근데 AD 7세기에 일본의 인구가 500만 명 정도거든요. 500만 명 정도 인구였는데 300만 명 정도. 그럼 300만 명이라는 것은 전년간에 왔기 때문에 평균하면은 한 해 전명 정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전명 정도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많이 오고 어떤 때 오지 않겠죠. 그런데 300만 명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거거든요. 일본에서 그거 발표했을 때 많이 비판받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우리의 조상이 한국 사람인가, 그런 비판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30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으로 수정했거든요. 아무 근거 없이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100만 명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그래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비판받았는데, 그러면 단순히 수가 문제가 아니라 비율이 문제지 않습니까? 원래 선주민하고 이주한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유전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계산해 보니까 도레인과 선주민의 비율이 9대1 내지 8대2거든요. 그러면 일본 사람의 90% 정도는 유전적으로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한테 많이 됩니다. 그것 자체도 상당히 중력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저한테 직접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근데 이 학설이 발표한 몇 년 후에 일본인의 이중구조 모델이라고 하는 그 학설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원래 일본 열도에 살았던 사람은 동남아시아계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몬이라고 하는 선주민은 남방계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요. 나중에 이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전자 연구해보니까 오히려 북방계가 가깝다. 남방계 무만이랑 북방계도 섞여 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선 한야를 가지러 끼워쓰는 남방계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야요이 시대 기원전 3세기 때쯤에 한반도에서 북부 규슈에서 먼저 이주해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이주해가지고 거분 시대, 그러니까 한 AD 4세기에서 7세기에는 서쪽 일본은 많이 이주했다. 그 후에는 계속 동쪽으로 개척해서 현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일본 서쪽은 거의 한반도계 사람이고요. 그리고 도레인이고, 일본 동북지방은 선주민과 도레인의 혼혈. 그리고 비교적 고대의 모습 그대로 살아남은 사람은 홋카이도의 아이누와 오키나와 사람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주민과 도레인의 두 가지 인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중 구조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좀 문제는 이게 있어요. 이중 구조라고 하면은 마치 5대5, 50% 대 50%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는 논문에서 9대1, 8대2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중 구조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적어도 5대1이 돼야 되지 않겠냐. 자, 지금까지 150년 동안 했던 것을 요약했을 때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여기 소개한 것은 전부 한반도 도레인을 인정한 사람들만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학자가 훨씬 많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학자가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40년, 한 50년 정도인가 있는데, 그게 그 시기에는 전설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도래는 거의 인정하지 않고요. 단지 문화만 전파된 사람, 매개자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고요.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나 일부이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한반도 도래인을 인정하는 재질의학자요, 유전자 연구가 아니라 사람의 인구를 연구한 사람인데, 제가 6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일본 열도의 선주민은 아이누인의 선조였다. 그 조문이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학자가 인정합니다. 두 번째, 아이누인과 오키나와인은 같은 계통이었다.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베르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 나중에 한의하러 가지러 온 사람도 80년도에 그렇게 간주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간주하지 않고요. 둘이는 이제 그 많이 간주했고, 세 번째, 조문이는 남방계와 북방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왔지만은 전부 북방계가 아니라 남방계 문화, 특히 살밥 먹는 것이 이제 남방계 문화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남방계 문화거든요. 이것도 남방계가 북방계에 있다는 것은 이제 베르트, 도리, 그 다음에 나카하시가 많이 간주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레이는 야요이 시대와 거푸른 시대에 서로 다른 계통이 도래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일본인의 이중 규정 모델은 BC 3세기도 7세기라고 했기 때문에 야요이 시대하고 거푸른 시대를 많이 구별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도리와 가나세기는 다른 계통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전파하는 사람하고 거푸른 시대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을 전파된 사람이 도자기라든가 그런 거 전파한 사람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르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긴키 지방을 중심으로 선주민과 혼혈을 하면서 큰 유전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긴키 지방 중심으로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규슈가 아니고 오사카, 나라, 교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이주하면서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우에다라든가 고하마, 가나세키, 하나가 모두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는 오사카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본인의 현수에 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 것은 야요이 시대가 아니라 거푸른 시대의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거푸른 시대에는 일본 국가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국가 형성된 시기에 많은 사람이 이주했다는 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은 일본 고고학자, 문헌사학자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는 특히 문화 전파만 말하지 사람이 이주했다고는 야요이 시대만 말하지 거푸른 시대에 대해서는 고고학자 말 안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인류학자도 거푸른 시대의 이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구체적으로 80년대부터 시작하는 이 유전자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90년대 연구인데요. 그때 아직은 인간 게놈이 아직은 규명되지 않았던 시기라서 아주 단순한 연구밖에 못했습니다. 이 오모타 부에이치라는 사람이 도쿄대학 교수인데 한야라 교수하고 굉장히 적진한 친구입니다. 직장도 갔고요. 맨 처음에 동경대에서 있다가 나중에 국제일본 연구센터에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연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단지 이분이 유전자 연구입니다. 독일에서 유전자 연구했고 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인의 기원을 연구하기 위해서 유전자 연구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사이토 나레야가 제자인데 지금은 이분이 은퇴했고 이분이 이제 학계 가장 제1인자가 됐습니다. 90년도에 간단한 이제 고전적인 유전 표시라고 했는데, 혈액형이라든가 기지라든가 미각, 시각 간단한 거 가지고 전 세계의 유전자하고 비교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인과 한국인 비교했을 때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폰토 일본인이라고 나와있거든요. 폰토 일본인이 뭐냐면은 오키나와 아이누 제외한
중간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폰토 일본이라고 합니다. 이거죠, 이거. 이 부분, 폰토 일본이. 폰토 일본이하고 가장 가까운 게 한국입니다. 이거 보면은 아주 단순한 유전자 하나만 가져도 아주 이제 명료하게 나와 있다는 건데, 그거를 확대했을 때 이렇게 논문 발표했는데, 아이는 홋카이도 원주민이죠. 그 다음에 류큐가 이제 오키나와 사람입니다. 오키나와 사람을 류큐 사람이라고 해요. 영어로 류큐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혼도, 폰토 일본인이고, 그리고 코리아. 가장 코리아 가까운 게 폰토 일본인. 이거는 아이누와 류큐는 일본의 원주민, 조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장 한국 사람 가까운 먼 곳에 있고, 중간 단계에 일본 폰토 일본이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니까 허용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간단한 유전자로 증명했던 거죠. 그 10년대.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가 유행한 시기가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목에만 개선되거든요. 원래 이제 세포에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만드는 이제 장치인데, 그 미토콘드리아 DNA 특징이 이게 존재와 난자인데, 수정했을 때 존재의 미토콘드리아 DNA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정했을 때 이거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어머니의 엄마의 DNA밖에 전달 안 됩니다. 이거 그림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에만 주족했을 때 미토콘드리아 DNA가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근데 북에는 주족 안 되기 때문에 단점이 있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토콘드리아 DNA에 통해서 인류 집단의 인구 이동이라든가 개통 관계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기가 별로 없어진 것이 핵 DNA라든가 Y형 색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미토콘드리아 DNA가 발견되면서 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그 학설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원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라비아 반도에 나와가지고요, 네안데르탈이라든가 북경 원인, 자와 원인 이렇게 됐다. 100만 년, 80만 년 이렇게 돼가지고 아시아인과 유럽인의 선조가 됐다고 한 것이 전설이었고, 20년까지 전설이었거든요. 근데 DNA 검사해보니까 이거 완전 부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십만 년, 100만 년까지 고서온 거 아니라 기껏해야 15만 년 전에 아프리카 동쪽에서 발생하면서 7만 년 전에 이렇게 아프리카 탈출하면서 이렇게 유럽이나 아시아에 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설이 된 거죠. 15년 전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시아인의 동아시아의 선종 어디서 왔냐면은 내륙에서 오는 것보다 일단 동남아시아 쪽에 갑니다. 지금 모르네오라든가 스마트라가 있는 것이, 옛날에는 이제 그 빙하 시기에는 이제 그 핵수면이 이제 낮았기 때문에 대륙이 떴답니다. 그 대륙이 순다란드라고 합니다. 지금 순다 열도지만은 그거를 이제 이름이 타서 순다 대륙이 없다, 순다란드라고 인류학자가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번식하면서 북상하면서 동아시아 그쪽까지 갔다고 하는 것이 전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설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일본에 한 4만 년 전에 갔다가 2만 년 전에는 이제 메링 계획을 통해서 남미 대륙까지 건너갔다는 거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전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같은 아시아이지만은 피부색이 검정 색감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인보다 아프리카 사람은 가깝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아직은 스스케디라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많고요. 일본 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빙하기 때문에 육지가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었지만은 바다가 되면서 이렇게 일본 열도하고 이제 대륙이 떨어졌지만은 비교적 가까운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통해서 일본 열도에 건너가는 직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유전자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가 목에 통해서 유전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인데 일본, 한반도, 중국 거의 같습니다. 비슷해요. 특히 하프로타입 D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전섬에 있는 부분이 이게 검정색 부분과 흰색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본하고 뭐 오키나와, 한반도, 이거 중국의 동북부 이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목의 이전에 관해서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인구 이동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만 봤을 때. 근데 문제는 Y형색제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북에만 전파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과 한반도 중국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건 녹색 부분을 보세요. 목색 부분. 이거는 Y형색제 하프로타입 D라고 하는데, 일본은 거의 40% 이상이 녹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아시아에서 녹색이 있는 부분이 티베트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없어요. 한반도와 중국에는. 이거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 보면은요, 이 부분은 많이 나와요. 일본은 혐한 감정 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하고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차별화하는 거 가장 편리한 게 이거거든요. 일본은 이렇게 D 타입이 있는데 한반도와 중국이 없다. 결국은 일본 민족과 한민족 중국이 전혀 다른 민족이라고 많이 합니다. 특히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이 D 타입하고 가까운 게 뭐냐면은 D 타입하고 E 타입이 있어요. E가 D와 E는 기호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분기된 건데, E 타입이 어디에 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비슷하다. 하나의 사이비 선민 사상, 유대인 성장인 거죠. 일본 사람도 유대인 복음가는 선민이다.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된가에도 좀 수수께끼긴 한데, 어차피 그 D 타입은 한반도에 중국이 없기 때문에 조모니 선주민에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가설이 강하지만은 이거 북에밖에 전달 안 되거든요. 북에. 근데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옛날에도 존재이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존재이 있었을 때는 난자는 완전히 전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난자가 중국이나 한반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전된 사람이면 간자가 혼자 난자 죽여버리고 여자는 제가 존립분해서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이제 징기스한의 후손들이 총 600만 명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남자 유전자가 총 600만 명. 누르하지도 많다고 해요. 160만 명 정도가.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 중국 대륙의 존재 스타일이기 때문에 난자는 이제 거의 자기 유전자는 간자만 남겼다. 막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왜 티베트도 남았냐? 티베트 산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시진핑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격할 수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티베트가 아무나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 없었기 때문에 디타입가 남았지 않았을까. 어디까지나 가설을 담겠지만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반도와 중국이 너무 차이가 나고, 많은 이제 그것파들이 간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주세나 미토콘드리아 DNA가 아니라 핵 DNA로 옮겼거든요. 핵 DNA가 존분량이 이쪽보다 수만 배 많기 때문에, 수만 배 많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만큼 존분량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아닌 핵 안에 있는 이제 염색체에서 한 2m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다가 32억 용기가 누클레오티드가 있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DNA 정보가 있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연구한 건데, 이게 진안한 사람인데, 이거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이 일본 사람이 형성 과정 이용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쪽에 사이토 나리아 교수가 국립 일본 영학센터 교수거든요. 그분은 제자입니다. 제자인데도 일본이 연구 같이 하는 거죠. 이제 이공계는 같이 프로젝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지의 소수민족 등과도 비교한 거거든요. 핵 DNA 통해서 아이누가 있고, 오키나와가 있고, 폰토 일본이 있고요. 한국 사람이죠. 이거는 북방 아시아계입니다. 북방 아시아 민족. 몽골리안이 있고, 오로존족이라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함께 소수민족, 그리고 상하이에 살고 있는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중국의 한민족이죠. 그리고 타이완에 살고 있는 한민족, 그 다음에 베이징에 살고 있는 한민족. 그러니까 전부 현대인이에요. 현대인. 고대 인물이 아니고 현대인의 혈액을 통해서 추출한 혈액을 통해서 아주 개똥 관계를 이제 한 건데, 아까 제가 보여준 거 95년에 했던 단순한 유전자로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이리마 있고요, 류큐 있고요, 폰토 일본이 있고, 코리아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비슷하게 한 거죠. 똑같다고. 자기네들이 연구가 핵 DNA 해도 똑같은 경우가 나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똑같은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다른 소수민족이라든가 한민족에 각지에 살고 있는 한민족을 추가해서 얼마나 95년의 연구가 타당한가 해서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코리안, 폰토 일본이 오키나와 야유가 그 환율이 100% 환율로 동일 클러스터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통관계가 확실히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금민이라고 해도 가관이 아닌 정도로, 거의 지역자일 정도로 이렇게 같은 그룹에 묶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핵 DNA로 밝혀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거 가장 획기적인 연구 같은데요. 그 핵 DNA 통해서 그 선주민과 도레인이 혼혈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비율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것을 이제 현대인의 DNA 통해서 계산한 밝힌 거거든요. 그 사이토 교수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이누인은 조모인의 후손으로 일단 간주합니다. 그 홋카이도 살고 있는 아이누가 조모인의 직계 후손, 100% 똑같지 않겠지만은 가장 순수하게 유전자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을 간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레인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은 북방계 도레인으로 대표로 하고요. 그리고 베이징 한족, 이것도 북방계로서 후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한족이, 그러니까 아마 남방계 대표로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이렇게 간주해서 계산해 보니까 혼혈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지금부터 55대부터 58세대, 한 세대는 몇 년입니까? 보통 한 원 제너레이션 25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현대는 만호화 때문에 30세 이상이 되죠. 10년 지나면 40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한 20대 이전에 결혼했을 것 같은데, 25년으로 계산했을 때, 한 세대 25년 했을 때 55대에 이전이냐면은 3세기에서 7세기거든요. 3세기, 7세기 사이에 그때부터 혼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거분 시대거든요. 일본 극강가 현손된 시기입니다. 일본 극강 현손된 시기에 한반도 도레인과 선주민이 혼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교수도 부담이 느껴도 그렇겠지만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더 이상 말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본 극가 누구고, 조나이 누구고, 이런 것들 많이 나오기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잊지 안 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인류학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죠. 현 시점에서. 그 다음에 그 DNA 연구해보니까 현대 일본인에게 약 10% 환율로 조문인의 개념이 10%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80% 이상이 도레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결국은 이제 그 하니하라 가즈로 교수가 했던 이것을 유전자로 이제 증명한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하니하라 가즈로 교수는 유전자라고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지만은 타당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현대인의 DNA를 이용한 거거든요. 다음에 고대인의 DNA입니다. 고대인의 DNA는 뭐냐면은 일본 선주민이 그러니까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조모닌이죠. 조모닌의 그 표를 이제 분쇄하면서 DNA를 추출해서 연구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샘플이 많지 않거든요. 후쿠시마경하고 홋카이도에서 비교적으로 이제 보존 상태가 좋은 거 해서, 그리고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재질의학자가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분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함부로 분석하게 되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는 인맥을 통해서 부탁해서 겨우겨우 받고 이제 DNA 연구하는 그 상황입니다. 기원전 3.0가 4.0 전에 이제 그 DNA 연구하는데, 참고로 이게 홋카이도에서 이제 그 나온 사람이 복원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중년 여성인 것 같은데요. 복원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거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결과 뭐냐면은 조모니가 전주코리가 가장 가까운 거는 아이누이, 두 번째 오키나와인, 그 다음에 폰토 일본인, 그리고 한반도 사람 내지 대륙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인거를 연구해서 나오는 거하고 유전도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거를 연구했던 것을, 재질의학자가 했던 것을 유전 핵 DNA로 검증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핵 DNA 아니라 이게 미토콘드리아 DNA네요. 그 다음에 대륙 집단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은 캄보디아 사람하고 오호츠쿠 사람이다. 오호츠쿠는 아인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홋카이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단순히 그분들이 재직 생활한 뿐만 아니라 무역도 했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유전자도 섞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가 가까운 것은 아까 봤던 이거하고 관계 있지 않을까. 티베트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캄보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심한 이제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고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이제 미정입니다. 어디까지는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에 이어받고 있는 조문의 유전자는 약 12%. 이것은 아까 나왔던 것보다 낮아요. 14% 내지 20%가 보통인데, 고대인의 DNA 연구해보니까 또 조문의 유전자가 적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도레인의 영향이 컸다는 거 할 수 있는 건데, 또 많은 이제 그 샘플을 통해서 다른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비슷하게 12%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도레인과 손주민의 관계가 이제 9대 1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핵 DNA로 그 여러 지역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재질의학에서 이제 밝혔던 이제 학설과 맞지 않는 그 이변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새로운 이제 가설을 세워야 되게 되는데요.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이즈모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즈모 주군이라고 쓰면서 이게 그게 독도가 가깝거든요. 시마네현인데, 거기에서는 이 지역이 일본 신화에 나오기 때문에 꽤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쪽에 있는데 그 권력자가 일본의 그 긴기 지방에 있는 이제 권력자에다가 권력을 양도했다, 그런 신화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즈모가 인구가 많지 않더라도 꽤 유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대 자연상에는. 그러면 이즈모하고 한국 사람하고 간토 지방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직선 나란히 있는데, 그 어느 쪽이 좀 가까우냐? 그냥 상식으로 봤을 때 이즈모가 한국에 가깝기 때문에 이쪽 관계가 이쪽 관계보다 한반도 간토 지방 사람보다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유전자 조사해 보니까 이즈모 사람보다 오히려 간토 지방 사람이 한국 사람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역사적인 이제 뭔가 사건이라든가 인구 이동이 있어야만이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이동했으면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가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이거 다이렉트 와도 데리고 가는데, 왜 이쪽 사람이 한국 사람에 가까운가? 이게 사이토라고 하는 교수가 이거는 좀 검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이별 사태가 뭐냐면은 오키나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키나와 가장 가까운 집단이 규슈의 남단 사츠마라고 있죠. 사츠마 사람. 지금 가고시마죠. 사쿠라지마가 있는 곳이죠. 거기가 가깝다는 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산수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대개 시코쿠라든가 간사이 지방 사람들이 순서대로
고리 쪽으로 봤을 때 가깝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뜻밖에도 이쪽에 동북지방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기가 도호크 지방이거든요. 도호크 지방 거기가 가까운 거거든요. 여기가 그 사스마 단으로 왜 가깝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누와 가깝기 때문에 아이누와 오키나와 이런저런 가까이 붙고 있기 때문에 아이누의 영향으로 도호크 지방하고 오키나와 가까운 거 아닌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이토 교수가 조사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유전적인 요소를 영향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학설이 아닌 다른 인구 이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설을 이제 새로운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기존의 연구 방법으로서는 인골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DNA라든가 Y 염색체로서는 알 수가 없는 또 세밀한 핵 DNA를 해야만이 가르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우는데 가설은 4개 가설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 가설이 뭐냐면은 아까 그 한의학 가설로 교수가 이중 구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걸로 기억하시겠죠? 이중 구조 모델은 뭐냐면은 이 4가지 그림 중에서 A하고 CD입니다. A하고 CD. A가 뭐냐면은 조문 시대까지 고대가 구속 시대부터 야요이 시대 시작할 때까지 일본 요르도의 선주민 있지 않습니까? 선주민이 그때는 이제 아마 대륙하고 일본의 요르도가 연결돼 있었을 포함해서 그때 그리고 얼음이 녹아서 일본 요르도와 대륙이 떨어져 나갔을 때도 계속 이제 사하린이라든가 한반도라든가 그렇게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직 농경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채집 수료민들인데 그때 이주를 했다. 그게 일본의 선주민이죠. 원조로 사람들. 그 후손이 현재 아이누. 그것이 첫 번째 이주고요. 두 번째 이주가 CD. C가 야요이 시대, D가 고흥 시대. 이중 구조 모델은 C와 D는 별로 구별 안 했어요. 기원전 3세기부터 7세기까지 쭉 사람이 온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중 구조 모델. 이집트하고 CD가 이중 구조 모델이다. 이것이 90년대에 발표했던 학설이었는데, 근데 사이토 교수가 그걸 가지고 설명 안 된다. 더 다른 이주의 물리교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B가 뭐냐면은 조문 시대 후 만기 약 4,000년부터 3,000년까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4,000년이니까 야요이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있는 건데요. 그 시기는 흥미롭게도 저는 기독교 신자의 기파일지 모르겠지만 노아의 반주와 노아의 혼수가 있었던 바로 직후거든요. 그리고 또 당근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당기가 시작했던 시기에 비슷하거든요. 뭔가 관계가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노아의 혼주와 당기가 시작했을 때 무렵에 일본 근내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면 집 구조가 돌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돌을 갈아가지고 집으로 만들거나 그 돌로 만든 이제 모니멘트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문 시대이긴 하지만은 많지는 않더라도 뭔가 노아의 혼수 끝난 직후에 여기까지 사람이 이동해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사람은 노아의 혼수 말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 시기가 뭔가 사람이 이동했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 그 어느 쪽으로 일본 말 중에서 남방계 단어가 많아요. 오스트로네시아라고 하는데요. 전문용어로 그쪽에 남방계 언어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산돈반도, 요돈반도 근교에서 활동했던 해인이죠. 해인.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고고학자가 반대해가지고 이거 이제 요즘 보기 힘든지 모르겠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가설을 2개 준비해요.
미를 포함해서 하는 가수라고 미 포기했을 때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야요이 시대하고 고군 시대를 나눠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고 보고 싶은 거죠. 이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야요이 시대하고 고군 시대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학설은 이미 인고르 조사를 통해서 호리류도 말했고 가나세키도 1960년대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유전자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공계다 보니까 학설 연구는 저보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이런 말 했다는 걸 좀 모르는 것 같거든요. 이미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처음으로 제기한 것처럼 말을 하겠지만은 이미 100년 전에 1916년에 도리류조가 이걸 했어요. 야요이 시대의 도래와 고군 시대의 도래가 다르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60년에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서 생각해야만이 처음에 온 사람하고 두 번째 온 사람이 이동하는 교류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 열도의 유전자가 거리에 따라서 비례하는 게 아니다고 할 수 있다는 가설이죠. 이것은 지금 권동영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2년 전부터. 그 사이토 교수가 어떤 팀 만들었냐면은 하나는 이제 자기는 이제 현대인의 유전자 연구예요. 혈액을 통해서. 그래서 고대인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스카우트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고고학자. 특히 이제 사쿠라에 있는 이제 국립민속학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가장 박물관인데 거기에서 탄소 식사 연구한 전문가를 이제 접입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온화학자, 일본어의 개통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제적인 연구 추진하고 있는 건데 고고학자하고 아마 교내적인 거 부딪힐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거기에 문헌사학자는 없네요. 고군 시대라면 문헌사학자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마도 대화가 어려우지 않을까 하는 예상인지 모르겠지만 문헌사학자는 제외하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인은 기원전 2000년에 이주는 고고학자가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 자신 있게 주장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까 이제 재질의학자가 제시했던 도레인에 관한 이제 학설을 제가 존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전자 연구자가 어떤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권정하겠습니다. 우선 1번은 손주민은 아이누인의 손주였다. 이거는 DNA가 검증됐거든요. 두 번째, 아이누와 오키나와이는 같은 계통이었다. 이것도 DNA로 검증됐습니다. 세 번째, 도레이는 남반계와 북반계가 있다. 이것도 검증됐거든요. 중국의 소수민족이 남반계, 북반계 다 포함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레이는 시대적으로 야요이 시대의 도레인과 고군 시대의 도레인 두 가지가 있다.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사이토 교수나 기존의 이중구조 모델로 설명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가설을 사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인데 산단 도레 모델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이제 이름 지었는데 아직 미해결 단계입니다. 하고 재질의학자의 학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미 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거하고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 B가 있는 연구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기원전 2000년 전에 그때 뭔가 이주가 있었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구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도레이는 흰기 질환을 중심으로 선주민과 혼혈을 하면서 큰 유전적 영향을 줬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보니까 폰토 일본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만들어요. 폰토 일본인. 폰토 일본인이 아니라 그냥 간사이 지방이나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연구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것이
주변 부분 많이 관심이 많대요. 아이누 오키나와라든가 변들이 중심적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계속 그 오사카에 살았던 사람이라든가 그 도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 인구 이동 심하기 때문에 현대인은 살고 있는 주거지만 봐가지고 지역 차이를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단지 이제 고대 인구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됐다고 하는 것은 연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일본인의 현성에 양쪽으로 그 영향을 미친 것은 야요이 시대 도레인이 아니라 거품 시대 도레인이다. 이것은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여러 번 했지만 문제 제기가 필요한데 거품 시대에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하는 문제 제기 자체는 조심스러워서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TV에 캡처한 건데요. 이분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유명한 시노다 케이치 교수거든요. 이분이 지금 사이도 교수와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대 DNA 연구 스페셜리스트인데요. 이분이 TV에서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야요이 춘기보다 후대의 대륙에서 돌아왔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 안 했던 거거든요. 이제서야 야요이 시대의 후기가 뭡니까? 거군 시대거든요. 거군 시대는 무시했는데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한반도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대륙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반도라는 말 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제가 놀랍게도 이 교수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그 뭡니까? 코디네이터 여성 이분도 놀랍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도 일본인의 서장이 한반도에서 왔으면은 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중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큰 목소리 내가지고 이제 주장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반도에서 거군 시대에 왔다. 그 가장 간주해야 되는 거죠. 야요 시대하고 무슨 당연한 거고 거군 시대에 많은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하니하라 가스로 교수가 어떻게 했냐면은 거군 시대 때 야요 시대 때보다 10배나 많이 왔다고 했거든요. 야요 시대 때는 26만 명, 거군 시대 때 270만 명 왔다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고학자가 그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무당만 전파 때 매개자역을 했지만은 사람 오지 많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조설인데 10배나 왔으면은 이제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하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거군 만든 사람이 누가 만들었을까? 그 이야기까지 나오고 아까도 말했지만 전화이 누군가 일본 정부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그 국가 관료가 누군가까지 될 것 같은데 이게 무동사학자는 거기서 접근 안 하기 때문에 인류학자라든가 고고학자라든가 언어학자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압박하는 양상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